우리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제가 지금 우리 주제가 좀 네 개. 한개했어. 우리 주제가 네 개인데 한개한 거야? 네 개는 지금 한개 있어. 아, 나 오늘 화물연대 꼭 해야 돼. 원래 아까 내가 일요서울에서 화물연대 하려고 했는데 교수님 빨대 안고 남겨 들어가서 입 꼭 다물고 있었잖아요. 화물연대 합시다. 아, 맞아요. 아니 화물연대가 이제 타결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 화물연대 타결을 보면서 몇 가지 점이 되게 이제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화물연대가 자기 노동조합이라고 우기면서 네. 공공서비스연맹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근데 화물연대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 필증이 없어요. 그러면은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 노동상권이잖아요. 근데 단결권이 없는 노동자는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이 없거든요. 그럼 화물연대는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단체교섭을 하면 뭐 교섭 공문을 보내고 서로 교섭 날짜를 잡고 단체 행동을 하려면 교섭 횟수가 몇 번 이상 쌓여야만 파업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는 얘네가 그리고 조정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교섭도 단체 교섭도 안 했어. 쟁의 조정 신청도 안 했는데 왜 화물연대 파업을 국민들이 파업이라고 부르냐는 거지. 이거는 휴업 또는 폐업이라고 해야 마땅한 그러니까 거예요. 화물연대 그래서 노조가 아니고 연대인 이유가 그거 노조를 그렇죠, 못 그렇죠. 세우기 예, 때문이고.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에요. 노조 아니지. 근데 자꾸 이제 뭐 선배가 합류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화물연대가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문제, 네. 그 다음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한테 막 테러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형사의 영역인데 선배 가압류는 민사의 영역이에요. 네. 그냥 얘가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들과 화물연대가 해결하면 될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식당이 무슨 손님하고 싸움이 붙었어. 그걸 정부가 나가서 중재해줄 거 아니잖아요.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건 둘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잖아요. 그냥 민사의 영역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왜 이렇게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지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이게 화물연대 위원장 진짜 이 파업을 접는 과정이 되게 화물연대 위원장이 비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노동조합이 싸우다가 노동조합이든 뭐 이거 화물연대 노동조합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집단이 싸우다가 처음에 호기롭게 지난번처럼 뭐 한 대충 뭐 이렇게 며칠 계기면은 정부가 나오고 그러면 뭐 좀 따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밀렸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도부가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조직을 잘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막 다 와야 되고 밀리니까 이제 이거를 여기서 저 계속 가서 끝까지 가서 10%가 남건 20%가 남건 역사 투쟁으로 가서 우리는 조직이 깨지더라도 역사상의 위대한 싸움으로 남길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좀 쪽팔리더라도 빨리 접고 들어가서 남은 조직이라도 보존할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한 거라고요. 근데 지도부가 후자로 판단하고 복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조직을 보호할 마음이었으면 투표를 붙이지 말았어야지. 그냥 위원장이 내가 결단하고 독박 쓰고 우리 복귀합니다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게 한 100명이 있어. 그럼 100명 중에 지금 6대 4란 말이에요. 7대 3 정도 됐었죠. 70%가 찬성, 60 몇 프로였으니까 거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귀를 원하는 사람이지만 그때는 마치 자기는 복귀를 안 하던 사람인 것처럼 와갖고 위원장한테 막 욕을 한다고 나는 더 싸울 준비가 됐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를 복귀를 시키냐 막 난리를 해. 그러면 뭐냐면 위원장은 죽일 놈이 돼 역사에. 근데 조합원들은 단결해. 그러면 다음을 다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복귀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는다고. 싸움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도부가 지고 그렇지. 조합원들은 우리는 싸우려고 했지만 지도부 저 새끼가 네. 나쁜 새끼야 이러면서 들어가서 선거를 다시 하고 다시 교섭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권도 지금 지도부랑 교섭하기 그렇지만 지도부가 바뀌면 교섭이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승리를 네. 위한 일부 후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조합원 투표를 붙여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할 것 같아요? 누가 찬성 찍어서 누가 반대 찍어서 서로 찾아내기 시작하지? 그런 다음에 화물연대 위원장은 아무 책임을 안 져. 근데 들어간 조합원들은 서로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싸움을 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간 거니까 조합원의 패배가 되잖아. 조합원의 그러니까 나는 이게 도대체 조직을 살리려고 들어간 거야. 위원장이 자기 면피하려고 상황을 정리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여기서밖에 들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죠? 이 노동운동 전문가, 네. 전문가의 진짜 식견. 그래서 저는 화물연대가 이번에 조합원 투표를 안 붙였으면 조금 힘들지만 뭔가를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조합원 투표 붙였기 때문에 저 조직 수습하는 게 만만하지 않고요. 너무 웃긴 건 민주노총이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대화를 하면은 지도부의 무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노사정 교섭을 하자 그러잖아요. 네. 노사정 교섭할 게 우리가 실제로 노사정 교섭하는 테이블이 많아요. 건강보험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건강보험 건정심도 그렇죠, 노사정으로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사정이 하는 게 많은데 민주노총은
정부랑 사회적 대화만 하자 그러면 지도부가 날아가요. 그때 이제 관경 조합원들이 와갖고 막 저 그것도 봤어요. 민주노총 대연대회하는데 신나 들고 올라와서 여기서 분신할 거라고 식칼 들고 올라오고 막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렇게 한데 문제는 그 노사정 교섭을 반대했던 데가 사물연대 쪽이에요. 거기가 강경파야.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 근데 마지막에 자기네들랑 교섭해달라 그러는 게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테이블을 다 막아놓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민사는 그냥 민사로 해결하게 둬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싹싹 와서 빌 때까지 민사는 민사로 해결하게 둬야지 여기서 어설프게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좌파들의 십시일반 정신으로 민사를 해결할 수도 있나요? 아 그것도 민주노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민주노총이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면은 그거는 당연히 민주노총이 책임지고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손아비상에서 아마 천문학적이라서 민주노총이 해결할 수가 없을 거예요. 몇 조, 뭐 3조, 예. 4조 원이면 해결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근데 이걸 민주노총이 만약에 진짜로 사지를 털어서 뭐든 털어서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다음 투쟁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한번 해결을 못 해주잖아요. 그럼 누가 조직 믿고 투쟁하겠어요? 아 그럼 민노총은 앞으로 이번 정권에는 점점 힘이 빠지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회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파물연대 지지한다고 민노총 파업하려다가 안 했어요. 안 해버렸잖아. 안 그러니까 했어요. 여러분 이 진짜 법과 원칙대로 하는 정권을 정말 오랜만에 봤고요. 그리고 이 법과 원칙의 힘이 맞아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번에 저 처음 느꼈고 약간 무섭기도 했어요. 진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파업하면 다 들어주고, 그걸 파업이라고 또 이름 그치. 붙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막 애들이 막 기세등등했잖아. 접은 적이 없잖아, 얘네들이.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딱 보여준 거지. 나는 그렇게 흐트러진 것들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똑바로 세우라고 국민들이 나를 당선시켰고 그걸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맞아! 우리는 당신에게 그걸 원했던 거야 라는 걸 지지로 딱 보여주잖아요. 정말 이게 되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화물연대 지도부 정도 되면 뭔가 좋은 자리인가요? 왜 그걸 자기가 유지하려고? 화물연대 지도부를 발판으로 민주노총으로 갈 수도 있잖아. 아 그리고 민주노총을 발판으로 국회로 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 옛날에는 이제 그게 노동운동이 고난과 실현의 어떤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출세의 발판이잖아요. 출세의 테크트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여기서는 법과 원칙 안 지키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총이 예전에는 막 힘을 과시하려고 혹은 때를 쓰면 들어주니까 막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각오해야 될 거예요. 민주노총이 이제 앞으로 투쟁을 하려면은 어떤 투쟁을 할 때 이 법을 어기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각오해야 할 거고 각오를 필요로 한 투쟁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자꾸 진짜. 노란봉투법 어쩌고 하면서 왜 그 노동조합 파업에 손해배상 걸지 말자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법으로도 합법인 파업에는 손해배상 못하게 돼 있어요. 손배가압류. 그렇죠. 불법에 대해서만 손배가압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불법 파업도 손배가압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거가 뭐냐면 파업은 원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임금 및 근로조건을 넘어서는 파업은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파업에 대해 손배가압류를 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러냐 그렇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그러면 파업의 범위를 확대해. 네가 고용 및 근로조건 말고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파업을 할 건데 이게 불법이 돼서 손배가압류가 두려우면 이것이 노동자들이 반드시 파업해야 된다는 이유를 소명하고 법을 바꿔야지 불법에 대해서 손배가압류를 막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뭐 손배가압류가 아니고 불법 파업의 범위가 뭐야? 그럼 불법 파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 파업의 범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하자. 그리고 그 불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너무 멋있어. 저희 채널 아주 고급져졌습니다. 야, 우리 진짜 화물연대 이 파업에 대해서 진짜 너무 이렇게 그죠, 좋은 얘기 그죠. 들은 적이 없어.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뭔지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 지금 그러니까 의료직에 한 번 내려주고 화물연대 한 번 내려졌잖아요. 2020년 파업 때 한번 의사한테 내려졌어요. 근데 얘네들이 의사한테나 해도 되고 화물연대한테 하면 안 되는 게 의사는 뭐 생명을 다루고 화물 때문에 사람이 죽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업무 개시 명령은 생명을 다루거나 뭐 그렇지 않나서의 문제가 아니고 의료직과 그 화물연대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유시장 경쟁이 되지 않는 직종인 거죠. 정부가 통제를 하잖아, 정원을. 예. 그리고 의사는 자유시장 경쟁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려면은 10년이 필요해. 부들이 독점을 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그 워낙 자격 요건이 강하기 때문에 화물연대는 시장을 허가제로 바꿨잖아요. 시장을 규제한다는 건 그에 따른 책임도 진다는 거기 때문에 의사나 화물연대는 똑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집단 행동을 했을 때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싫어? 그러면 자유경쟁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식당이 다 문을 닫았다고 업무 개시 명령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식당 문 닫으면 옆에 식당 차려도 돼요. 누구나 진입이 가능하니까. 근데 진입을 이렇게 진입 장벽은 장벽대로 쳐놓고 우리는 보호는 받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또 불법은 막 저지를 거야. 그게 뭐야? 그러면 자기들 불법에 대한 특권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너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지금 너무 자기를 온갖 특혜를 다 누려.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그중 우리 그때 데이터 분석했잖아요. 80% 이상이 상위 10% 노동자고 임금이 상위 10%고. 민주노총 조합원이요? 예. 예. 그 다음에 실제로 하위 10%는 전체 조합원의 2%나 3%나 그랬죠. 되게 적어. 10%도 안 돼. 되게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위 노동자들 중심의 노총인데. 진짜 귀족노조가 맞아요. 네, 정말. 계속 자기네들을 그거 아세요? 큰 노조는 다 민주노총에 있고요. 그 밑에 하청 노조가 다 한국노총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평균 임금이 한국노총이 훨씬 낮은데 한국노총은 어용이라 그러고 뭐 정부랑 손잡았다고 해서 막 귀족 취급하고 자기들은 되게 불쌍한 척해. 아니라니까요. 자동차가 그 완성차 공장 그 파업하잖아요. 누가 타격을 받냐면 한국노총이 타격을 받아요. 부품 공장들이 다 하청들이 다 한국노총의 작은 공장들이 있거든요. 정부가 그 이게 화물연대 그 운전자들한테 어떤 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3,000명 정도만 허가증을 주고 맞아요. 이 사람들만 하라 그랬잖아. 근데 맞아. 이 사람들이 안 해. 그러면 산업이 마비될 수밖에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업무 경시 개시 능력을 매기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의사들은 있잖아요. 파업을 할 때 수술할 수 있는 사람 다 남겨놓고 남겨놓죠. 응급의사 다 남겨놓고 그리고 의사가 환자 본다고 그 의사한테 새총을 쏘진 않아요. 근데 이 화물연대는 참여 안 하는 사람한테 새총을 쏘고 쇠구슬을 쐈지. 그거 완전 살인미수예요. 이거 정말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클래스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의사가 만약에 전공의회에 네. 파업했었잖아요. 네. 그때 만약에 의료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거 민사잖아요. 네. 그거 정부가 보상해 줄 거야? 아, 아니잖아. 그거는 아니네. 그 병원에서 그 의사 책임질 문제인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화물연대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손해는 화물연대랑 해당 기업이랑 해결하면 된다니까요. 네. 유진 언니 걸크러시 쩐다 멋지다고 정말 난리가 났었고 유진 선생님 국회로 지금 가라고 설명을 너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파업에 대해서 진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공부를 한 일주간 했는데 유튜브도 한 200개쯤 들었거든. 와 오늘 진짜 모든 게 정리됐어. 유튜브가 아니고 옆에 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해 못하면 맞을까봐? 가슴이 뻥 뚫려요. 그래서 오늘 김윤희 대표님 모셨고요. 여러분들 만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얹어가려고? 상으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드리드 심님은 콘텐츠가 되게 훌륭하잖아요. 콘텐츠. 맞아요. 드리방과 정말 콘텐츠왕. 이렇게. 그러니까 나 콘텐츠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교수님은 약간 쌍꺼풀 수술하신 다음에 너무 거만해졌어. 아니 아까 정말 미모를 얻고 인성을 잃었어. 사실은 TV조선 이제 탐사보도 세븐에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거 자랑 좀 하십시오 시청자들 앞에. 네, 이거 목요일날 이제 7시에 8시인가 탐사보도 세븐을 이제 화물연대를 한대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비겁하게 얼굴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민주노총에 있는 선배님들이 저를 죽이실 거예요.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찍다가 중간쯤에 내가 얼굴이 안 나가면 대한연대 이름도 안 나가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야. 왜냐면 내 닭대 가린 게 처음에 찍자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대한연대 홍보하려고 찍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모자이크 처리하면 대한연대가 안 나가잖아. 그렇지. 그냥 이런 얼굴 까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네. 또 그 뒤에 뭐라고 할게요. 뭐라 그랬어요? 포샵 좀 해주세요. 아니 제가 이제 집에 무슨 소포가 왔어요. 근데 큰 게 왔어요. 그래갖고 박스가 있다시만 그래갖고 나는 이게 뭐지? 딱 그랬는데 보니까 한동호 스피치가 이게 이게 한 세트야. 노트 하나 하고 노트 하나 하고 했는데 이게 10권이 온 거야. 10권이. 왜? 누가 한동훈이 보냈어요? 아니 한동호. 그러니까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출판사에다 보낼게. 출판사에다 보냈는데 나 이게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게 저는 한동훈과의 저의 그 깊은 관계를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낀 게 좀 있어요. 몇 가지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좋은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 자신의 공직자의 자세 있잖아.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국민한테 몇 배로 돌려줘야 저 이거 한다는. 누가 보냈는지 알았어요. 네? 유지은 작가님이 발행인인 거 아셨어요? 아 맞아.
어머 유지윤 작가님 보내셨구나. 어머 유지윤 작가님 그렇구나. 어머 저 세상에. 지금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야, 이게 희동님. 갑자기 이게 유진 작가님 보내드릴게요. 김 대표님 써 있는 거에서 뭐지? 이거 보니까 발행인 유지윤이야. 어머 이거 이분 훌륭한 분이었구나. 친하게 이거 지낼 쓰셨다니. 걸. 아이씨. 그렇구나. 야 처음에 우리 아니 아내 유 작가님 저 좀 친하게 지내요. 이거 우리 아니. 이거 기획했을 천재라 그랬거든. 아니, 나 그거. 앞으로 얘기해야지. 나는 유진 유지윤 작가님이구나. 작가님이 구독하는 유튜브에 나가고 있다고.